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왜 공적인 후원금을 윤미향 본인 계좌로 한 계좌도 아니고 4건 이상 여러 건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느냐. 그리고 동아일보가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왜 공시에서 수차례 기부한 돈을 누락했느냐. 국회 개원 전 소환조사 전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검찰 출신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2가지 질문이에요. 일단은 정말로 국회의원 되면 검찰이 수사하기 힘든지, 둘째는 국회의원 되기까지 4일 정도 남았는데 4일 안에 뭘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신속히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결론을 좀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사도 항상 생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수사도 생물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자료랄지 아니면 이제 사업과 관련된 자료, 뭐 이사회 결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지출이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 봐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 추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은 그 계좌 추적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윤미향 당선자 계좌 추적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봐요.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검찰에 계셨으니까 네. 검찰 시절에 계좌 추적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의 계좌는 이미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라는 계좌가 사실은 복수의 계좌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검찰에서 계좌 추적하는데 한 계좌당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그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좌가 나오면 본인의 어떤 지금 정의연이랄지 모금과 관련된 계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한 거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의문이 되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입금이 됐고 어디로 출금이 됐고 이제 그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계좌의 어떤 출입금 내역을 영장에 의해서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건 쉬운데. 이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날을 새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정말로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개원 전에 소환 조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럴 수 있죠. 개원이 되고 나서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그때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소환에 불응한다랄지 또 어떠한 뭐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의 횡령 비리가 나타났는데 이게 구속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원 전에 끝내고는 싶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신병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은 윤 당선인에게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안철수, 그리고 정의당 배진교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죽 답답하셨으면 구순이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내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난해 조국 사태와 지금의 윤미향 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 그리고 정의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연이 좀 해명해야 될 것이고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양정숙 당선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했던 모습과는 상당 부분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윤미향 당선인이 단순히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당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제 곧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추천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윤미향 당선인이 공천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숱한 의혹 논란 속에서도 과연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나서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국회의원 활동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와 최종적인 그럼 대법 판결까지 다 지켜보고 나면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다 지나갈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좀 분리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치적 도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면 지금 이 준엄한 국민의 민심과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의식들을 앞으로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기자. 이 점을 꼭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를 비례 7번이라고 굉장히 상위 순번에 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30년 동안 정대협 외길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평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이 그 활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다른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정대협 활동이 하나였다면 그러면 뭐 그게 부정되더라도 나머지 활동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온전히 정신대 문제 대책 활동을 가지고 지금 비례대표가 된 건데 그 활동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물론 이제 비례대표도 분명히 투표를 한 거지만 개인을 놓고 투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 사람의 대표성을 봐서 후보를 올린 건데 그게 부정당한 현실에서 과연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해찬 대표는 의원들에게 개별 의견을 자제해라 라고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도에서는 한구령 이렇게 했던데요. 박용진 조용히 해. 어디 가서 얘기 좀 마. 아니,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 되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으셔요. 없으셨다, 대표님께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기업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제가 비율을 들어가면서 회계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사퇴해야 된다. 혹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강제 사건이 있는 검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그거에 따라서 당이 지도부가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사진 사퇴를 해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상식, 국민의 눈높이 그 회계 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동안 그것이 실수였던 오기였던 아니면 뭐 단순한 누락이었던 이런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밝혀야 될 것이 있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일 뿐이고요. 이거는 그 이해찬 대표의 말씀이 있었든 없었든 뭐 저는 계속해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 당 지도부의 방침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할 거고 그 이전에는 당 지도부가 뭘 할래야 하기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공식적인 수사기관에서 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